안양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짬짬이 투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용지 선 안에만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 번호를 딱 빼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네, 지금 알아봐서 우리 인터넷에 있어요. 민주당 의원 12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선거 무효 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정말 기초의 감투싸움 이제 지겹습니다. 지겨워. 네. 재작년의 뉴스를 그대로 뭐 몇 번째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진짜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왜 이분들은 매번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연출하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또 한 명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홍익정경연구소의 수장이자 전 인천시의원 이도형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큰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전직 인천시 의원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잘 아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때도 좀 싸우셨어요? 좀 싸웠죠. 근데 이제 시연이라고 하면은 네. 네.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시연이라고 하면 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초의회에 그렇죠. 있는 이제 시군구에 있는 시의원 그리고 광역의회 시의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대표제 그렇죠.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1등만 당선되는 광역의원 출신입니다. 아유, 일단 하셨습니다. 자, 소장님. 네. 요즘 경인 지역 보니까 특히 인천시 기초의회 의장 선출 두고 잡음이 상당히 많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기초의원들 간에. 좀 정리가 좀 됐습니까? 이번에 거의 뭐 이례적으로 인천 지역에 6개 군구가 의장 연임을 둘러싸고 내홍, 잡음, 파열을 일었었는데요. 연수구하고 계양구가 최근에 이제 의장이 제명이 되면서 6군데 군구의 의장들이 전부 제명이 되는 민주당에서요. 제명이 예.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거기에 가담했던 의원들은 1년 이상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앞으로 이런 야합은 일벌백계하겠다, 엄단하겠다 하고 초강경 대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뿐만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일단 4명 정도가 또 제명된 것으로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손세화 포천시 의장, 그리고 박성민 광명시 의장, 정문영 동두천시 의장, 그리고 최승태 연천군 의장 등 포함해서 4명에서 당에서 제명되기로 했었는데 네. 대부분 여러 가지로 이제 야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인 이제 미래통합당의 의원들과 함께 어떤 의장단 선출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움직였다 이런 이유인데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시당에서도 기초의원 10명 무더기로 제명이 되고 기초의회를 둘러싼 이런 잡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3일에도 안양시의회에서도 네. 여기는 아직 제명은 안 됐는데 안양시의회에서도 사실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초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 무기명 투표가 기본적인 원칙인데 지금 투표지를 아예 구분을 둬서 12명 투표인들이 본인이 어디에 투표할지를 갖다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좀 사실 크게 부각이 됐고요. 결국에는 안양시 소속 국회의원들 3명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긴 한데 그 3명 모두가 나서서 공개 사과를 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네, 이번 기초의장단 선출 논란의 주요 특징이요. 일부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야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뭐 야합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건가? 여당 이렇게 만났으면 뭐 이거 협치는 아닌가? 친한 거 아닌가? 예, 네.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번 사태에 대한 핵심 쟁점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교황식 선출, 의전 서열 2위, 공천 시스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면요. 교황식 선출입니다. 기초원 야합 얘기가 나오는데 네. 교황이 또 왜 나와요, 여기서? 교황식 선출 방식을 기초의회에서 따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기초의회뿐이 아니에요. 뭐 국회나 광역의회에서도 다 교황식 선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황식 선출 방식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이제 입후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나 교황에서 200명의 추기경이 후보가 되듯이 어떤 의원도 전부 다 이제 의장 후보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직접 그중에서 직접 이름을 직접 기명으로 써서 선출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써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 일부러 상대방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한 표가 나오잖아요. 당신 이름 썼어요? 이렇게 놀릴 수도 망신당하겠네, 있고요. 망신당하게. 망신당하게. 내가 안 썼어, 이름을 내가 안 썼다고 썼어. 하는데 야, 썼다 누가 하고 뭐 네가 쓴 것 같네. 그런 일이 이러잖아요. 종종 벌어지기도 하고요.
학창 시절에 이 반장 선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저도 이제 후보로 나갔다가 친구랑 그러니까 서로 이름 써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배신하는 바람에 제가 0표를 받았던 이 뼈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본인 이름은 안 쓰셨네요. 그렇게 이 선출 방식이 문제가 되면 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런 교황식 선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입후보 등록 방식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후보 등록을 하고 등록된 후보들 중에서 기표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선거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인천의 미추홀구의회 그리고 부평구 의회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은 의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